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그리고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민희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고 새롭게 채웠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걸어갈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아시나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비추지만 그 빛을 따라가는 건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저희가 그 용기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이벤트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용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햇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입장하셔서 또 좋은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한미스탁의 본격적인 주인공,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 오늘도 모셔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미국 시장이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삼행시 혹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미국장으로 제가 한번 운 띄워보겠습니다. 미안해 내 친구야. 국? 국장 떠난 3개월. 미장 폭락 많이 맞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장시죠? 네, 장. 네, 장세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오. 하락으로 힘드셨던 분들 앞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 잡아가시죠. 렛츠 기릿! 이게 은근 전문가님도 삼행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항상 또 새롭게 준비해 주셔서 재밌는 마음으로 오늘도 또 한번 달려봅시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미장만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 좀 지지부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들 갖고 계셨던 종목군들 언제 올라갈까 좀 고민 많았을 텐데요. 단기간에 올라갈 종목,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은 늘 시장이 정해졌다 말씀드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갈 종목 6만 원 좀 갖고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히든 종목까지 저랑 같이 만나보시죠. 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는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한미스탁 일부 한국장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예상보다 더 진전된 협상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 어제 다소 오르는 모습을 보일까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 어제 오후부터 긍정적인 투심이 작용한 영향으로 아쉽게 다소 아쉬운 상승불 키면서 마감했습니다. 관세 협상 이슈로 해운 섹터들 함께 움직이는 모습 오늘 보여줬고요. 또 간밤 미국장의 탄력을 이어받아서 제약 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정책 테마 관련 로봇과 AI도 우리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테마주들로 또 떠올랐죠. 그 외에 더 다양한 이슈들 함께 전문가님과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미국장 훈풍세에도 코스피 지수는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시장 상황 이슈와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속보가 났잖아요. 네. 상당히 맞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 관세가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기분 좋게 크게 올랐으면 좋겠지만 코스피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아웃퍼폼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코스피는 전통적인 대형주가 많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개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중소형주, 중견기업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6월달, 7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좀 더 수혜를 받게 되겠다. 이 부분에서 제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강조드리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크로 관점에서 경제 지표가 나아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 수출 1위를 달성했는데요. 거시적인 매크로 관점에서는 화장품이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이쪽을 봐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뭐 AI 쪽 반도체 수출 호조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바닥이죠. 물론 SK하이닉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에 따른 상승이지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어서 쭉쭉 올라가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살펴드리자면은 그동안 나스닥 지수가 좀 우상의 흐름 보였기 때문에 뭐 2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1부 때 나스닥 지수 한번 차트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이신 나스닥 차트의 주봉상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주봉상의 2024년 7월 이때 한 차례 피크 기록한 이후에 검은색깔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때 빠졌다가 그죠? 네. 바로 이 다음 주에 11월 초 이때 미국 대선 결과 나왔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당선하고 나서 쭉쭉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AI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지수 급락이 났죠. 그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주에 주봉상의 나스닥 지수가 검은색깔 선 이제는 고점 부근 있죠. 돌파하지 못했던 부근 해당 구간대를 돌파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검은 색깔 선 위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해당 검은 색깔 선 위에서는 매수를 좀 여러분들이 보수형 관점에서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CPI 지표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CPI 지표도 이제 이번 4월달 지표가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나타나는 CPI 지표이기 때문에 해당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혹은 그 이하로 형성되는지 가장 중요하겠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는 일단 CPI 지표를 보고 나서야 시장 반응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나스닥 지수는 공격적인 매수보다 조금 관망세를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나스닥 지수가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덩달아서 코스피, 코스닥 또한 현재 단계적인 부담 또한 우리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에요. 일단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늘 강조드렸던 일봉상에서의 20선, 이평선 이 구간대 보이시죠? 이 구간대 지지하면서 이전에 지지라인 확보하게 되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상방의 초록색깔 이평선을 다시 한번 어제 호재와 더불어 오늘 돌파에 성공을 주었고요. 거래량, 거래대금 또한 저점에서 살아나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미중 관세 영향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와주었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현재 1차적인 합의점에 도달한 겁니다. 2차적인 합의점 그리고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2분기 때에도 관세 실적이 잘 나올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보자면 상반기 때까지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군, 시장 많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 상반기까지 이제 실적들이 견조하게 잘 나와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관세 전쟁 여파를 이겨내고 꾸준하게 기업들이 실적 성장세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 여부가 나올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어제 호재 나왔는데 이런 호재와 힘입어서 기업들이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와줄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보다는 호재에 나온 건 좋지만 한 차례 쉬어간 흐름도 우리가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나스닥 지수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테슬라 레버리지 사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은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이 주식 하시는 이 학계에서도 좀 뭐랄까요, 좀 곁에 두고 연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고점 때마다 이 레버리지 사시는 분들이 반드시는데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마저 살펴볼게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 연달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5주 연속 저점을 찍은 이후로 저점, 고점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5주가 아니라 이번 주까지 6주네요. 그죠? 6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늘상 이렇게 한 뭐랄까요? 주요한 저점을 찍은 이후로는요. 3, 5, 7, 11, 13. 네. 이 숫자가 뭐냐면 소수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3, 5, 7 이 숫자입니다. 소수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해당 기간 때 이제 어느 정도 캔들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상승 탄력이 꺾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네. 이때 저점 찍고 나서 1, 2, 3, 4, 5주째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현재 시점에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언제든지 하방으로 꺾일 수 있는 시점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차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주봉상에서 계속 올라가죠. 네. 지수 흐름이. 근데 반대로 거래량, 거래 대금은 바닥으로 꽂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점을 찍었던 거래량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 거래 대금도 쭉쭉 계속 올라가 주어야 가장 이상적인 매물 소화 흐름이 나오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때 저점에 산 사람들이 언제 팔까? 매도 기회만 노리고 있다라는 의미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공격적인 매수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코스피 지수 이때 고점을 찍었죠. 이때 고점과 이전의 고점 이 구간대 추세를 쭉 이어보시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오늘 이 추세선 상단을 막고 고점 찍고 밀리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에서 추세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 부담되고 있는 위치고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현재 저점 찍은 이후로 5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한 차례 빠질 수 있는 하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거래대금, 거래량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점에서 샀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 매물 통해서 매도 압력이 언제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런 호재 미중 간의 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네. 지금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 받고 올라왔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 최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시장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그때 이제 계엄 여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네.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간 종목, 특히 12월 말부터 이번 3월 말까지 로봇, AI가 올라갔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피 한 6주 전까지만 해도 그때 저점 찍고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갈 때 실적 좋은 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이번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아무튼 그런 테마 있죠? 네. 현재 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선거 관련된 내용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다. 라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번 12월 말 본격적으로 작년 기준 2024년도 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전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테마성 위주로만 올라갔던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마느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한해서 특히 실적이 그동안 적자였는데 바닥을 치고 흑자 전환 기록한 기업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번 더 시장에서 실적에 부각받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정해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갈등이 본격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비센트 재무장관은 더 큰 합의를 위해서 중국과 수주 이내에 한 번 더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판탄의 흐름 막는데 중국이 이제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대감 받고 어제 미장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상승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1차전 합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물론 나스닥 지수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 M7 종목군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왜 매수 안 하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분명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2주 전쯤에 나스닥 지수가 15,700포인트 저점 찍었고 올라간다. 그때 안 사시고 왜 또 지금 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강조드린 매수 타점 때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이건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단타 검색기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물론 미중 간의 이 갈등이 완화됨에 따라서 수혜주
찾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수혜주들은 매크로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감주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선 실적주, 실적 잘 나온 종목군들 24년도 흑자 전환 기업도 위주로 먼저 보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은 첨단 온실 전문 업체로서 온실 시공, 그리고 온실용 자재 제조,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24년도 기준 23년도 내외 실적이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23년도에는 마이너스 82억이었는데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플러스 25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테마주 장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중장기 방향성은 하방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야 이런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은 더 나빠질 게 없겠죠?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흑자 전환한 2024년도 기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린플러스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상 차트 잘 보시면요. 한 차례 주가가 반등 나오면서 이평선 일봉상의 60선 트로스칼 선 돌파 이후에 눌림 한번 돌파 나고 나서 이평선 60선 지지하고 나서 한 번 더 상단에 있는 120선 돌파 이후에 현재 일봉상 눌림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봉상의 흐름은 이렇게 짧게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방송 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직접 스마트폰 꺼내 보시거나 아니면은 PC 보시는 분들은 해당 차트의 주봉 차트를 한번 켜 보시면 제 기억에 7,630원인가? 네, 해당 구간대가 이전의 정고점입니다. 네. 이 정고점을 한 차례 강하게 주봉상 돌파 이후에 한번 눌림, 또 한 차례 돌파 이후에 눌림 나오고 있는 게 주봉상의 이 흐름이 여기 보시는 이 구간입니다. 충분하게 정고점 가격대 매물대를 돌파 이후에 눌림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주가 바닥 구간 있고 실적 또한 흑자 전환 성공한 기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까지 흑자 전환 성공했기 때문에 주가 여전히 바닥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수화학에서 점유화학 제품의 제조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고체, 전지 소재, 제조 판매 사업이 인적 분할되어서 재상장된 업체입니다. 4월, 5월, 6월 달까지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 전지 쪽, 특히 전고체는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전고체 관련된 기업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좋겠다.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2주 전쯤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도 23년도에는 마이너스 61억 적자를 기록했는데 24년도에는 플러스 142억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배터리 업체로서 2분기에 실적 바닥 찍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K배터리 해당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일봉상 차트 잘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미리 추세를 그어왔죠. 네, 이렇게 추세를 잘 보시면요. 해당 빨간 색깔 추세선 위로 돌파하면서 상단의 이평선 트로스칼 60선 찍게 되면은 일봉상 눌림 나올 때 그때 공략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렇게 상단에 보이신 62평선을 돌파한 이후로 눌림, 돌파한 이후로 눌림 나오면서 현재 하단의 122평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점 공략도 좋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있는 62평선 고가 찍고 나서 눌림 나올 때 공략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한 번 더 주가 급등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고 4, 5, 6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박람회 전시회 갇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슈가 터질 수 있고 실적 또한 받쳐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G2파워라는 종목이고요. 네. 해당 종목은 이제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CMD 기술을 기반으로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제조, 설치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더해서 최근에 액침냉각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과 네. 함께 공동 개발에 나선 기업이고요. 현재는 이제 AI 쪽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GDP 성장률을 꺾이고 있는데 오히려 AI 쪽 전력 수요는 올라가고 있다. 강조드리면서 AI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여기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액친 냉각 관련된 기술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강조를 드리면서 관련주 지트파워 또한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 주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실적이 마이너스 9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실적이 플러스 37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4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은 최근에 테마성 장세에서 전혀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실적이 잘 나온 흑자 기업들은 지금 주가 바닥일 때 꼭 같이 봐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상단에 있는 122평선 보이시죠? 이때 구간들 한 번에 돌파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빠졌다가, 그죠? 돌파, 네. 빠졌다가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122평선을 돌파했다가 눌린 다음에 현재는 122평선 안착 시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매물대로 작용하는 이평선은요, 이렇게 한 번 돌파 시도, 두 번 돌파 시도, 세 번 돌파 시도 이후에는요,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수다 말씀드렸어요. 3, 5, 7, 11, 13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돌파 시도 이후 눌림 때는 반드시 안착한 흐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트파워 같이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가장 중요한 중장기 추세 상방선 돌파하는 시도도 세 번째 돌파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번에 돌파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공개드렸던 히든 종목도 이제 본격적인 매수 자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은 반드시 이미 시장에서 선점을 합니다. 차트 못 보시는 분들, 아니면 시장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 업종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 인사이트가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내일 뭐 올라갈까? 아, 이거 안 올라가네?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다음 달 올라갈 종목, 다음 주 올라갈 종목 고민 많으시죠? 그런 종목군들 다 이미 시장에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있는 종목도방 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정해놓은 종목 저랑 같이 편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투자 포인트 같이 잡아가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저와 함께 큰 돈 벌어가시 바랍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양시장의 방향성부터 살펴봤습니다. 분명 거래대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는 현상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점 매수했을 때 이 투자자들이 매도 기회만 보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님 오늘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24년도 흑자 전환한 세 가지 기업까지 오늘 함께 살펴봤죠.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는 이런 종목들 타점 다시 잡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정보톡방에서 언제나 투자메이트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종목명, 타점,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투자 인사이트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시장 상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또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욕심쟁이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수익이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단타 수익의 비결 이걸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네. 오늘 특별한 솔루션 가져와 주셨다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전 욕심을 부리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네.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 욕심을 부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때 크게 벌어야 앞으로 예기치 못한 급락장, 하락장이 올 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 바닥이고 역사적인 PBR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구간 때 열심히 매수하지 않는다면 언제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 섹터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타로 실현될 수 있는 종목, 섹터 찾는 법 제가 검색기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희 있는 검색기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미장이 이제 어제 큰 호재가 나왔고 또 4% 이상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신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특정하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타점이 있습니다. 네.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간에요.
근데 이때 매수하지 않는 분들은 특히 국장 안에서 단타로 혹은 스윙으로 플러스 10%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상적인 자리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적인 자리 어떻게 찾는지 제가 검색기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단타 했을 때 혹은 스윙 매매하실 때 중장기 매매했을 때 좌측에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내가 언제 팔아야 될까? 네. 많이 고민하십니다. 제가 맞습니다. 도선업 가운데서도 하나오션을 이제 35,000원대 여러분께 좋다 말씀드렸는데 보수적으로 잡을 때 7만 원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7만 원 안착 이후에 최근에 9만 원까지 도달했죠. 그때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게 이런 계단식 상승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요. 근데 빠집니다. 떨어지네. 팔 걸. 근데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네. 또 떨어져요. 팔 걸.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계단식 흐름 나올 때 하락하는 구간 때마다 꼭 파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검색기를 통해서 매수하는 급소만 잘 잡으신다면 이렇게 목표가 도달하기 전까지 흔들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주식 투자를 힘드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미소, 광명 잡길 바랍니다.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맨 위에 개장 이후에 15분 안에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장 초반에 플러스 15% 이상 오른 종목은 접근 금지입니다. 이 이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검색기 안에 거래량, 거래 대금, 퍼센티지 그리고 주요한 지표 모두 녹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번째, 마지막 거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5분 뒤에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후속주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짧게 5% 정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15분 안에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해 주시거나 가장 베스트는 9시에서 9시 3분 사이에 포착되는 종목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서 장 초반에 15% 이상 치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점 찍고 나서 10에서 13% 정도 네. 고점 대비 주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종목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봉상 캔들을 보고 있는데 윗꼬리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윗꼬리가 안 달리고 곧장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요. 소위 말하는 과매수입니다. 과매수. 이런 경우에는 검색에 포착이 되더라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3에서 5%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타 검색기로 10%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찍었을 때 조정받고 윗꼬리 만들면서 일봉상의 윗꼬리 만들면서 10에서 13% 정도 사이에 주가 유지해주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 더 매수가 유입될 때 더 크게 올라가면서 타점 대비 1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제가 공략했던 종목군들 거의 10종목 가까이 되는데 대주산업 검색기로 3분 봉상에서 검색기 포착되자마자 매수하고 나서 플러스 10%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리고 핑거스토리 10%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10% 딱딱 맞춰서 목표가를 잡기 때문에 뭐 그 이상 더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 10% 잡고 나머지 이제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직접 혼자서 이제 매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10% 넘어서 14%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유보텍 14%, TS 인베스트 14%, 솔트룩스 10%, 다 10% 달성 성공하고 있죠. 온코크로스 10%, 동양철강 10%.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 매매로도 정말 이상적인 타점을 잘 잡는다면 10% 수익 내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단타 매수하고 나서 당일 오전 안에 수익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를 치고 싶은데 일단 올라간 거 잡다 보니까 운 좋게 수익이 났다. 2% 수익 났네. 팔어. 네. 아니면 내가 사자마자 손실이 나는데 언제 팔아야 되지? 손절해야 되나?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검색기 꼭 지금 방송 중에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검색기를 통해서 이용해 보고 계시는데 종목이 많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8개 최소 8개 조건 검색식이 검색기 안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DI 플러스라고 적힌
조건 컨셉식의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면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 시장에 맞는 강세 종목들도 좀 더 폭넓게 이제 캐치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이 부분 기억해 주셔서 제가 드리는 검색기 많이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단타로 또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서 중시해야 할 타점을 찾는 것부터 완벽한 투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대주산업, 그리고 핑거스토리 등 10% 이상 상승불 켠 종목들이 정말 다양하고 또 많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도 충분히 일어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3분봉 단타 검색기, 그 정보 톡방 들어와 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코너, 바로 국장에서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히든 종목 너무 많이 좋은 정보를 주셔서 이제 오프닝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이 히든 종목 정말 숨겨두고 싶지만 오늘도 또 공개를 해야겠죠? 네, 많은 분들께서 종목을 매매하실 때 대부분 뭘 사야 되지? 실적이 잘 나왔나? 아니면 호재가 있네? 대부분 뉴스에 따라서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중 간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국장은 그렇게 큰 상승을 보지 못하고 있죠.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어느 자리에서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군들 중에 거의 바닥권에서 크게 올랐던 종목, 예를 들어서 유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잘 나온 기업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아까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 3개 종목 말씀드렸죠. 유보텍도 24년도 기준 실적이 큰 폭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4월 달 중순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서 5거래일 만에 타점 대비 70에서 8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유보텍뿐만 아니라 3S도 하루 만에 23% 올랐고요. 아가방 컴퍼니 하루 만에 상한가 가까이, 유니온은 3일 만에 17% 올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 공략했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폴라리스 오피스는 하루 만에 22% 급등세를 보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은요,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저점 찍고 나서 반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미중 간의 갈등 완화 기대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6월, 7월 예정되어 있는 호재성 이슈에 따라서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반복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일매일 올라가는 섹터, 업종, 순환매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흐름을 매일매일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 언제 올라가나 그냥 가만히 지켜보신 장세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단타 검색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이고, 지금 같은 시장은 적어도 6월 말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상반기 내내 계속될 거란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슈,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는데 추세상, 방향성까지 상방 전환에 성공했는가 이겁니다. 네. 시장이 아무리 올라도 결국 피크를 찍게 되면 오른 만큼 시장은 빠집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실적, 이슈, 재료, 방향성, 삼박자 모든 같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도 딱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 잘 보시면요. 이전에 일봉상의 저점을 찍고 나서 갑자기 거래량 죽어 있었는데 대량 거래 터지면서 네. 이평선 120선 돌파에 성공합니다. 그럼 이때 터졌던 이 고점 빨간색깔 선, 제가 미리 그어왔죠? 이 빨간색깔 선을 1차로 확인하고 나서 돌파 한번, 그죠? 누름 나오고 나서 2번, 그리고 3번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빨간색 선 뚫었다가 갑자기 이때 바로 어제죠? 장대 한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거래량이 죽어있다가 크게 터져줍니다.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대량으로 터져주는 거래량 보이시죠? 그죠? 여기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래량은 씨가 마릅니다. 그죠? 거래량 씨가 말라요.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기도 하고요. 이건 뭐냐면
장대 양봉은 터질 때마다 이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매집, 이때도 매집. 거래량 죽었을 때는 매집봉 나올 때 따라붙은 개인들이 지겨워서 팔대를 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막 해당 종목 1,200원대 매물대를 온전하게 확인을 했고요. 하방 경직, 락바텀 확인됐습니다. 네. 빠질래야 더 빠질 자리도 없겠고요. 더 빠진다라고 한들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선 구간대까지밖에 안 빠집니다. 충분히 방향성, 상방 전환 확인됐고요. 이슈, 차트, 실적, 방향성 모두 확인이 된 겁니다. 이 히든 종목 저와 함께 눌림 시에 담아가실 분들은 제가 있는 종목투방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하시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해당 히든 종목 연물게 무료로 종목명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로 가볍게 또 10% 상승하는 종목 알아보고 히든 종목으로 정말 손쉽게 얻는 고수익까지 저희 한미스탁 그리고 정보톡방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2마리 토끼 다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좋고요.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여러 정보들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 정보로 찾아뵐게요. 미국장에서의 보물찾기 2부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어제부터 이어졌던 미중 관세 대폭 인하 소식. 이 소식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연일 랠리를 이어간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은 무려 4%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관련 이슈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미 재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더 합의한다고 또 이어지는 내용으로 밝혀주면서 네네. 사실 시장에서의 훈풍을 대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실질적 합의까지 넘어야 되는 산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현재 나스닥 위치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렇게 큰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나왔었죠. 미중 간의 관세 인하가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4% 이상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럴 때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여기가 피크한 건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보단 저점에 사신 분들은 슬슬 좀 더 올라줄 때는요. 단기 차익 실현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차피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관세가 이제 일단 1차적인 합의 때 큰 폭으로 내려간 것도 좋지만 관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대상은 물론 중국이겠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중국이 아닌 미국을 가장 큰 세계의 제조업 국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관세 퍼센티지 적어도 10에서 25%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11월
첫 주 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말씀드렸던 나스닥 주봉상에서의 저항대 말씀드렸죠. 그 저항대를 이제 또 막 어젯밤에 도달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1차적인 저항대에 도달한 건 좋은데 과연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 적어도 최소 10에서 25%의 관세가 남아 있는데 이 관세가 결국 대부분 기업들에게 네. 고정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러한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관세 10에서 25% 관세가 더 부과돼서 고정비가 올라가더라도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올해 2025년도엔 배터리, 그중에서 전고체, 그리고 AI, 로봇 이쪽에 달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나스닥 지수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간다면 저점에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염두에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지수는 일봉상에서 딱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음봉 났을 때 이때 15,700포인트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다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꼭 이때 안 사시고 쭉쭉 올라왔는데 이때 사시는 분명히 계세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뭐 여러분들께 제가 찾아가서 손을 잡고 말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투방 안에 들어오셔서 야 이런 자리에 내가 샀으면 좋았을 텐데 한 자리 한 번 더 매도 자리 짚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추이 보시면 좋겠고요. 미 증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국이 현재 스위스 협상 이후에 상호 관세가 대폭 인하 합의되면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최고 45%의 관세가 30%로 인하가 됐고요.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최고 25% 관세가 10%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에도 동의를 했고요. 추가 협상 여지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내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좀 더 관망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좀 더 지금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AI 로봇 혹은 트럼프 정책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미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 측은 협상 생산적이었고 큰 틀의 합의 논의가 예정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더불어서 증시는 트럼프의 4월 관세 발표 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은 불과 한 달 만에 강세장에 재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특히 S&P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베어마켓 하락장에 진입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고점에서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베어마켓이 끝나고 반등 장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강조드리지만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다. 한번 강조를 드려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200일이라는 건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제항 같은 경우에는 241선을 가장 많이 보는데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1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이제 미장에서 좀 더 보조지표 활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0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0선이 꺾이게 되면은 본격적인 하락장 시작이고요. 꺾이던 200선이 상승 전환하거나 혹은 200선 위를 돌파하는 주가가 골든 크로스가 강하게 형성된다면 그때는 이제 하락을 멈추고 지지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장에서 내가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0일 이동평균선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주 급등으로 이제 현재 나스닥 지수가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덩달아 소비재, 여행주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고 특히 여기 보이시는 에스티로더 화장품주는 7%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다. 제약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의약품 약가 가격 하락 압박에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코인베이스는 S&P 500 편입 소식의 장 마감 후에도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11bp 상승에 약 4%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슬슬 이제 국채 금리가 최근에 피크를 찍었다가
급락한 만큼 당분간 변동성 있을 수 있겠지만 슬슬 현재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인하 협상이 잘 되고 있는 만큼 금리도 차차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번 인하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업 이익 회복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기업 이익에 대한 회복은 2분기 때 실적이 확인되어야 한 번 더 시장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전까지는 시장이 쭉쭉 올라간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면 피크에서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또 반등 이러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수보다 혹은 M7 종목군들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차트 흐름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런 기술적인 매매가 중요한 시점이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화요일 주요 일정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5월에 발표되니까 이 CPI 지표는 4월 달 거겠죠.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CPI 지표는 대략적으로 2.4% 나왔는데 이번 4월 달 CPI 지표도 대략적으로 2.4%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지 혹은 초과할지 낮게 나올지 네. 이 부분은 오늘 지표를 보고 나서야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있는 정보투팡 안에서 테슬라 주가 언제 사야 되는지, 맥점은 어디인지, 현재 추세는 어디에 있는지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인텔 이런 종목군들도 차트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정보투팡 안에서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매수, 매도 관점, 투자 포인트, 이슈 모두 여러분들 직접 받아가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나스닥 지수 올라갈 수는 있지만 차익 실현까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챙기셔야겠고요. 또 저희 전문가님 사실은 손잡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희 다 끌어드리니까 정보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함께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미국장에서의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미국장에서 히든 종목을 또 놓칠 수가 없는데요. 오늘 히든 종목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또 부진했던 섹터죠. 그 섹터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궁금합니다. 사실상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기차 섹터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K배터리 다 빠졌죠. 반대로 중국 비아디 같은 경우만 쭉쭉 올라갔던 시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계시는 히든 종목도 미국 내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미국, 중국 간의 관세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만큼 해당 이슈는 여전히 해당 전기차 섹터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입니다. 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보라 색깔 이 선이 바로 122평선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의 이제 선을 긋은 게 이 보라색깔 선이 됐고요. 그 말은 뭐냐?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바로 이 보라색깔 선 지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주가 급등이 시점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이겠죠. 이 보라색깔 선을 주가 하락하다가 여기 처음 돌파 시도 그리고 돌파 시도 지지 보이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주가가 여기 맞고 빠집니다. 그죠? 6,000원 맞고 빠져요. 그죠? 원화 기준 6,000원 맞고 빠지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저점 찍고 한 번 더 5,000원 맞고 빠집니다. 다시 한번 어제 호재에 힘입어서 보라색깔 122평선 돌파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꼬리가 크게 달렸는데요. 해당 캔들 의미는 뭐냐면 한 번 더 주가 눌림 시 더 추가로 올라가면서 상단 1차 목표가 5,000원, 2차 목표가 6,000원까지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122평선 어제 돌파 이후로 갖춰졌겠고요. 거래량 또한 터졌습니다. 해당 히든 종목 저랑 같이 잡아가시고요. 제가 있는 정보투방 얼른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명 받아가시 바랍니다. 네, 혼자 고민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미국장에서의 히든 종목 함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